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16개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뻔한 스토리인데요. 두서없이 써내려갔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말로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 8개월 때였을 거예요. 저는 자산운용사로 있다가 임신 5개월 때 계획한 대로 퇴사를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참이었었죠. 제가 나름 일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열심히 일한 탓에 성과도 좋았고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결혼한 뒤로 적당한 시기에 퇴사를 할 예정이어서 임신 5개월 때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었어요. 저는 일에 관한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할 것이 너무도 많아서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손에 서는 책과 노트북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서 살림도 대충 했고 움직이지 않고 집순이처럼 집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 그새 몸이 풍선처럼 불어나는 것이 순식간이더라고요. 임신이라서 이것저것 잘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소파에 눕거나 기대어서 책만 들여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깜빡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반찬 좀 싸들고 찾아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함께 오래전부터 식당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한우 전문 고깃집인데요. 갈 때마다 손님들이 많은 걸 보면 꽤나 잘 되고 있어서 돈을 잘 벌고 계셨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식당에서 식구들이 먹는 반찬을 한 번씩 해다가 돌리곤 하셨었죠. 형님네 집과 시누네 집과 저희 집에 보내시곤 하셨는데 보통은 남편이 식당에 가서 찾아가서 받아오곤 했었는데 그날은 왠지 바쁜 시어머니가 직접 오신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사실 집안을 거짓골을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더니 땀이 비오듯 했어요. 이게 다 임신 8개월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샤워하고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시어머니를 뵈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은 친정엄마가 반찬들을 많이 해서 준다고들 하는데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셔서 매번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너? 몰라보겠다. 왜 이렇게 살이 쪄버렸니? 네? 그렇게 많이 쪘어요? 그렇게 날씬하고 이쁘더니만 완전히 돼지가 다 돼버렸네. 네? 돼지라고 하셨어요? 네가 눈이 있으면 거울 좀 봐라. 준석이는 너한테 한마디도 안 하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는데 결코 유쾌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는 싸가지고 오신 반찬들을 바로 냉장고에다 직접 넣어주시는데 엄청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반찬 정리는 왜 하지 않느냐. 전에 싸다 준 반찬은 왜 그대로냐. 냉장고 안에 있는 먹다 남은 반찬통들을 다 끄집어내서 개수통에 다 처박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한숨 반 짜증 반 하시는데 불편해 죽겠더라고요. 어머니, 식당이 바쁘실 텐데 왜 직접 오셨어요? 라고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너 왜 회사 그만뒀다고 말하지 않았니? 네, 그냥 일부러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나한테 일부러 숨긴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걸 어머니한테 숨기겠어요? 어머니가 제가 회사 그만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걸 숨기고 말고 하겠어요. 그러자 소파로 저를 손을 끌고 오시면서 작정한 듯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꼴을 봐라. 아무리 임신 8개월이라고 해도 누가 예전에 널어보겠니? 여자는 자고로 잘 움직여야 한다. 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다 놀고 처먹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지가 된 거야.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에게 돼지란 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심하세요. 어이가 없네. 네 꼴을 보고 그런 말을 해. 임신 5개월이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나 빨리 서둘러서 회사를 그만뒀니? 준석이 말로는 네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며? 그래서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머니한테 그렇게나 억울한 일이에요?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 듣고야? 처음부터 준석이 돈으로 먹고 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었니? 어머니, 제가 남편 돈으로 먹고 살지 그럼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아요? 요즘 세상에
너처럼 임신을 핑계로 놀고 처먹고 자빠져 있는 것은 너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돼지처럼 살이 띠룩띠룩 찔 바에야 식당이나 나와서 참모 일이나 도와라. 시험에는 식당 일에 치여서 정신이 없는데 며느리는 팔자 좋게 늘어져 있고 너는 염치 좀 있어봐라. 나는 네 남편을 낳기 전날까지도 이랬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저보고 식당에 나와서 일하란 말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당장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똑바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염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꼭 염치가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며느리가 객식구예요. 손님이냐고요. 돈 내놓고 며느리 하는 거냐고요. 뭐야? 이게 어디다 대고 말을 막 하니? 왜 그러세요? 임신 8개월이 되어서 몸이 무거운 며느리한테는 몸은 괜찮냐? 내 손주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저에게 밥값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든 시어머니는 식당 일에 치여 살면서 너희들 반찬까지 해서 바치고 있는데 며느리 주제에 가만히 누워서 낼름 받아먹겠다는 심보가 정상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가 놀고 먹는 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당장에 출산하기 전까지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해라. 네 입에 들어간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니? 대화가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는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들어서 주신 반찬은 어머니 아들만 드리고 한 입도 먹지 않을 테니 반찬값 운운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었네요. 어머니 아들 돈으로 며느리가 풀칠하고 살진 않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험의 말이 곱깝게 들릴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임신 8개월인 며느리에게 이혼 말이 어쩜 저리도 쉽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네요. 제가 어머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요. 완전 악다구니를 퍼붓고 가시는데 그동안 놀고 먹고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달려와서 저러시나 싶었어요. 하여간 참 실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가고 연봉도 세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내 앞에서 그렇게도 잘해주시더니 당장에 퇴사를 하고 놀고 있다고 하니까 열불이 나서 쫓아온 것 아니냐고요. 자기 아들이 벌어다준 피 같은 돈을 빨아먹으려고 집에서 퍼져서 놀고 처먹고 자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어머니와는 다시는 얼굴을 맞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저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라고요. 싫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이혼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의 착각대로 남편 돈으로 놀고 먹진 않았었고 살찐 돼지처럼 보이긴 했어도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이혼을 해도 아쉬울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보란듯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일단 출산 때까지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고 했어요. 태중의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테니 저보고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형님과는 같은 며느리라서 서로 말이 통하는 게 있어서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제 뒷담화를 하시는데 아무리 임신했어도 저렇게 돼지처럼 살찐 거는 처음 봤다시면서 저러니까 여자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다 바람을 피는 거라고요. 형님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딸 가진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정말 우습다고요. 자기 딸 단속이나 잘할 일이지 괜한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아들을 잘 낳았어요. 형님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손자만 보고 저는 내다보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돈을 보내셨고요. 시누이도 축하한다면서 찾아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식당에 나가서 일할 생각해요. 애는 친정엄마가 돌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알았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주는 월급보다 며느리가 일해서 주는 월급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애 낳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딴 소리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앞으론 나한테 그 지겨운 식당에 나와서 일하란 말은 못하게 될 거예요. 신우이는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완전 비웃듯이 뭔 개소리야? 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저는 만기가 찬 시부모님 운영하시는 식당의 임대를 재계약하지 않고 값을 더 얹어주고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대리인을 시켜서 나가게 했어요. 제가 그 건물을 사버렸던 거죠. 제가 그만한 돈이 있는 줄은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서 모두들 깜빡 제가 그 건물주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식당이 바쁘니까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관심 있게 상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친김에 사버렸습니다. 물론 반틈은 은행 빚이긴 했지만 그만한 여력은 있었으니까요. 이미 잘 되는 식당이어서 수요도 안정적이었고 따로 인테리어 공사비도 아낄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기존의 주방장과 참모 아줌마들도 그대로 고용승계 조건으로 시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쳐주고 나가게 했어요. 그냥 사장만 바뀐 거였죠. 세상 참 쉽더라고요. 한창 자리 잡고 식당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았었는데 건물주가 직접 식당 운영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비싼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여가며 식당을 오픈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단골 손님들이 이전한 곳까지 찾아오진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어느 날에 남편에게 소식을 두고 프리나게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그 표정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좀 참을걸? 괜히 건드려서 죽쓰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건물주이면서 식당 사장인 저에게 비굴하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나를 용서하고 그래도 여기는 하던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냥 우리 손자만 잘 키우려무나. 일은 우리가 다 할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고 먹느라 돼지가 됐다고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제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크세 또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미안하다 아가. 네가 이렇게 큰 손인 줄은 몰랐지 뭐냐. 하여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내를 다 내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원하는 대로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또 무슨 참견이세요? 또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어머니 아들과 이혼해버릴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 말에 놀랐는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저와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댁과 제가 연을 끊고 사는 것을 인정하던지 양당 결정을 하랬더니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시댁에는 남편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해온 탓에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더 이상 돼지는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운영을 해온 잘 나가는 맛집 식당을 인수를 잘 한 덕에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받은 어마무시한 대출금도 머지않아 금방 갚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식당을 옮긴 탓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시부모님의 식당은 잘 되지 않아서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내재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니 잘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하신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돈도 없어 보이고 퇴사도 했고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임신 8개월인 며느리에게 돼지라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를 떠올릴 테니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잘할 때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법이네요. 며느리는 대박나고 시어머니는 쪽박 신세가 되어버린 저 이혼할 뻔한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며느님들 돈 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적당히 없는 것처럼 굴어야 저처럼 대박 나는 겁니다. 모두 화이팅하며 살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